자, 어제 이어서 어제라 했다. 이 앞에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오서오경 중에 하였던 예기. 논어맹자 중용대학은 사설하겠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주역은 상경이겠죠. 거기에다가 예기, 춘추를 합하면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예기를 가지고 우리 현대 생활에서 어떤 말들이 예기에서 나왔는가, 또 예기의 유래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예기를 본문만 가지고 오면 재미가 없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기에서 우리가 뭐 공례라든지 당공이라든지 뭐 여러 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올령편, 예기의 올령이라고 나와요. 올령편. 그럼 올령이 뭐이냐 알 필요가 있겠죠. 각각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4절기도 있고 뭐 춘분, 추분점 해가지고 또 단오, 한식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마다 임금이 군주가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올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어린이를 기르고 가을에는 늙은이를 봉양한다,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 옛날에 우리 공자시대 때. 그래서 공자가 제자한테 질문했던 것도 있고 또 본인이 혼자 기록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기 올령편에서는 자세히 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고전에서 우리 볼 때 예기는 봄에는 과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가을에는 늙은이를 봉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동양으로 볼 때는 미풍양속입니다. 사회가 발전해도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노인 봉양하고 어른들 봉양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하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가, 언행일치가 더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해볼까? 이건 이렇게 보면 더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어떠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부부 간에나 자녀, 또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이런 것도 어찌냐고, 내가 그 입장이 돼보면 역지사지. 돼보면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내가 직접 살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단점을 이야기해서도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살펴보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가까운 사람은 단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 간에는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부모나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요, 너 잘해라. 형이 동생한테 너 잘해, 이놈아 새끼야. 너 이놈아 이렇게 못해, 이놈아. 이놈 자식 못 오겠네. 이건 아닙니다. 사이만 멀어져 버리겠어. 그러면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줘? 너는 보니까 후배한테도 못 오고 선배한테도 못 오고 동생한테도 못 오고 형한테도 못 오더만, 그거 고쳐야지 사람이 쓰겠냐? 이만은 스승이나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는 책선 지도가 있어. 근데 부모라든지 자식하고는요, 서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못마땅해 갖고 하는 것은, 저거 법만 아니면은 확 두드러 좀 혼내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 정도는 지혜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강진으로 유배와갖고 18년 동안 유배와갖고 살았던 다산 선생님도 뭐겠냐? 양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노인 봉양은 동양사에서는 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목미관, 지금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양반들도 양로, 노인을 봉양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1번의 가오다, 이런 설명까지 해요. 그리고 초목이 싹을 피우는 이때는 어째요? 농사 짓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전쟁을 이렇게 말라. 또 음력겨울에는 식물의 싹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기르며 고아들을 양육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뿐만이 아니고 동식물까지 백성처럼 생각하고 보호하라는 예기의 사상은 인간에게 한정은 아닙니다. 이게 서양의 인권 개념보다, 서양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서양의 인권 개념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훨씬 더 구구절절하죠.
예, 이런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원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령이 이제 알겠죠? 각각 절기마다 군주가 해야 할 일을 적어서 제시했다고. 두 번째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막 24절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좀 적네요. 예. 나중에는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대면서 볼 때는요, 24절기는요, 혹시 모르니까 인쇄물로 해서 나눠드릴게. 이제 그것만 알면 돼, 일단은. 무엇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에서 이런 게 24절기. 근데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입춘이 한문일까요? 한글일까요? 글자가. 예, 맞습니다. 한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입춘이 그러면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당연히 한문이니까 음력으로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예. 입추, 이 24절기 자체가 한문입니다. 예. 이것이 최하 기록으로는요, BC 약 600년경부터.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기 한 5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24절기가 사용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4절기가 뭐인지가 중요하죠. 24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보람 있는 시간일 겁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황도상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계절적인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15도씩. 그럼 어떻게 되냐? 24개가 딱 나와, 15도씩 하면. 예. 근데 음력은 한 달이 적은 달은 어찌냐 그러면 29일이요. 큰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양력은 큰 달이 31일이고 적은 달은 30일이잖아요. 이게 2월이 28일, 29일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8일, 29일 가지고 날짜를 맞춰.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정확하니 뭐 0.2초가 차이 난다 하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년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달은 30일, 적은 달은 29일이 돼요. 그래서 1년이면 양력하고 비교했을 때 약 12일, 13일 정도 차이가 나버리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윤달이라고, 공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달을 집어넣어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양력하고 맞춰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3년, 4년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겁니다. 정확히 연기 알아두셔요. 19년에 7번. 19년에 7번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윤달이요. 예. 그것만 알아두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음력은 인간 중심으로 하잖아요. 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이나 해가 어디서 떠요? 그러죠. 동쪽에서 뜨죠. 어떤 사람은 달은 또 서쪽에서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달하고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뜨는데, 그럼 어쩔 때 해는 날마다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달은 어느 날 보면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뜨는 시간이 틀리는 거예요. 달은 매일 해보다 약 40여 분 늦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달이 7시에 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7시 40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낮에도 떠갖고 보이는 겁니다. 매일 40분씩 늦게 되니까. 그래서 달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어째요? 여자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게 28일 보통 29일 주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올경이라고 그래. 달마다 경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 책에는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나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책에는 10달 만에 아기 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9개월 10일 만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 이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양력과 음력의 차이라는 거죠. 예. 자, 올영편에서 오늘 24절기만 알아도 이것은 너무 길어갖고요. 2교시까지 하려고 몰라. 왜? 하도 중요하고 또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양력으로 볼 때 이래요. 아, 24절기가 양력이구나. 그럼 왜 음력이 있는데 왜 양력으로 만들었을까? 농사를 질 때는 해가 중요하죠. 태양이. 근데 태양하고 음력하고 달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햇볕이 내질 때게 그 이동, 15도 이동을 보고 계절을 절기를 정해놨잖아요. 24개를. 그러면 입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추워. 아직 입춘인데 따뜻한 기운이 나와야 되는데 왜 춥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중국의 화북지방,
우리가 말할 때 황하의 북쪽 하북지방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15일 정도 뒤에나 늦게는 20일 정도 뒤에면 거의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갖고 우리만의 달력을 갖자 해갖고 만든 것이 뭐예요? 뭐 칠정산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 생각나죠? 칠정산 뭐 4편, 5편이 그때 뭐 이순지라든지 뭐 장영실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얼마나 대단한 학자들 최산 대단한 양반들 아닙니까? 그런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임금은 훌륭한 인재를 잘 등용하면 돼. 나하고 가깝게 해서 등용하는 게 아니야. 그 양반이 정말로 우리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장관도 오고 차관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발전되는 거지. 그러면 어째요? 항상 전부 다 계절에 순응하듯이 똑같이 밝은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좌우 따질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민족이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원령에서 제시한 그거예요. 자, 입춘 한번 봐볼까요? 입춘은요, 양력으로 막 봄이 시작된다고 해서 첫 번째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2월 4일에서 3일이에요. 5일이요, 5일. 예, 5일. 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입춘이라고 하죠. 예. 근데 봄을 시작하는 알림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춘이라고 하면 이제 우수란 거에 나와요. 우수. 우수는 뭐냐? 2월 18일 아니면 19일이요. 거의. 예. 그러면 이때 어찌냐 그러면 봄비가 내리면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근데 봐보시오, 여러분들이. 입춘하고 우수하고 사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약 1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한 달에 30일 정도 보고 2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개가 있어. 24절기 중에. 그러니까 이제 12달이니까 2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춘하고 우수가 있잖아요. 딱 그러면 봐보세요. 2개 다 2월이요. 그러죠. 예. 봄의 시작점이 되고 이제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이고. 이렇게 따고 보면 3월이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냐? 경칩이 나와. 경칩은 3월 5일 아니면 6일이요. 거의. 해년마다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경칩이잖아요. 뭐 놀랄 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째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경칩은 뒤에 올영편에 또 다른 문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요, 일단. 그 다음에 춘분. 춘분은 뭐예요? 그러죠. 봄춘자에다 나눌 분자잖아요. 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3월 20일 아니면 무조건 21일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어째요? 이때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것이 춘분하고 추분 두 개밖에 없어요. 낮이 밤보다 시간이 길어요. 그건 하지요. 겨울에 밤보다 낮이 더 길어. 밤이 더 길어, 낮보다. 그게 동지입니다. 동지. 이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춘분은 똑같아요. 태양이 이렇게 황도상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 놔두고 이렇게 돌죠. 지구는 자전하면서. 그러면은 돌 때게 바로 태양 옆에 제일 가까운 점 있죠. 그가 춘분점, 추분점이에요. 멀리가 동지하지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요. 근데 춘분은 봄하고 가을의 길이가 낮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다 하는 것이 춘분이라는 거. 이제 춘분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4월 달에 가면 뭐가 나오냐? 청명이 나와요. 청명. 청명은요. 무조건 4월 4일 아니면 5일이에요. 예. 이때 봄 농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청명은요. 대단한 것이요. 해마다요. 4월 5일이요. 거의 한식이 많아요. 한식. 근데 중국에서는요. 청명하고 한식이 거의 같이 쓰여. 근데 중국에서 속담이 뭐라고 하는지요?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그러니까 4월 4일 날 주구나 4월 5일 날 주구나. 매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청명은 뭐냐 그러면 이때가 뭐냐 그러면은 봄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 다음에 이제 고구. 고구는 뭐예요? 4월 20일 아니면 21일이요. 15일 딱 뒤에. 20일 아니면 21일. 이때 고구는 뭐예요? 농사에 맞게끔 딱 심어놓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곡우라고. 예, 곡식곡에다가 비우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잘 싹돋을 수 있는 북돋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24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춘, 우수. 입춘, 우수는 2월, 경칩, 춘분은 3월.
방금 얘기했던 청명과 고구는 4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일단 너무 기니까요. 여기서 1교시 마치고 잠시 후에 2교시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